오늘은 16과 말하기 어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재하고 지금 강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PDF 파일에 있는 내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어컨 없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요. 내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좀 바꿔서 얘기하면 너 없이 난 살 수 없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 없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크다라는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살면요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는데 먼저 집세, 월세를 내겠죠. 집세나 월세를 내는데요. 집세, 월세 말고도 다른 돈을 내야 됩니다. 어떤 돈을 내야 되냐면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료, 전기요금을 내야 됩니다. 가스를 사용하면 가스요금, 수도를 사용하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내는데요. 그래서 이 요금이 나오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이 나오다. 그런데 여기에 많이 나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나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물론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다랑 비슷한 말은 구매하다, 구입하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안 쓰는 물건인데요. 이런 것들 부채라고 얘기하죠. 부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부채로 붙이다 또는 부채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채를 가지고 햇빛을 가리다, 얼굴을 가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요 돌이 하나 있습니다.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새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새 두 마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돌을 여기서 이렇게 힘껏 던지겠죠. 힘껏 던져서 딱딱 맞고 새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일석이조라고 얘기합니다. 일석이조는 이게 돌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새라는 뜻입니다. 돌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두 가지 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일석이조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면 교통비가 절약되죠.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 교통비도 줄어들어요.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익을 받습니다. 이럴 때 일석이조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6과 환경보호 말하기. 요즘 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나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기 부족 문제가 심각하대요. 네, 저도 봤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도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걱정이에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저도 요즘 전기요금이 걱정돼서 에어컨 대신에 방마다 선풍기를 구입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기요금이 훨씬 적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는 사람한테 부채를 선물 받았는데 부채를 써보니까 시원할 뿐 아니라 햇빛도 가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도 오늘 당장 부채부터 사야겠어요. 자, 다음은 듣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듣기 부분에 나오는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골칫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골치라는 말은
머리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골칫거리라고 얘기하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머리가 왜 아프죠? 머리가 아픈 이유는 걱정, 고민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요. 그래서 걱정거리, 고민거리를 골칫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걱정거리, 고민거리, 즉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예요? 나라의 골칫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자, 쓰레기가 많다. 이게 골칫거리예요. 고민거리죠. 그런데 많다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 넘치다. 비슷한 말로는 넘쳐나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다보다 더 많다. 쓰레기가 넘쳐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땅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나라의 땅, 국토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좀 좁은 편이죠. 국토가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여기 땅에다가 땅을 이렇게 파고요. 땅을 파다. 그리고 쓰레기를 넣습니다. 쓰레기가 있고요. 쓰레기를 넣고 다시 땅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묻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묻다를 다른 말로 땡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매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요. 이 쓰레기가 오랜 시간, 100년 또는 1000년 이렇게 지나면요. 쓰레기가 없어지고 다 흙으로 변합니다. 흙으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해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해되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죠. 쓰레기를 땅에 묻는 것, 매립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쓰레기를 불로 태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로 태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땡땡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땡땡하다는 소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다. 소각하면 없어지죠. 없어지지만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연기에서 사람의 몸에 안 좋은 물질, 안 좋은 성분이 나오는데 이것을 유해 성분 또는 유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것, 소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 성분이, 유해 물질이 나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나오다라는 말을 배출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배출이란 말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네요. 하나는 나오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것을 유해 물질이 배출되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밖으로 내놓다. 쓰레기를 배출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해 물질이 나오다. 쓰레기를 내놓다. 유해 물질이 배출되다. 쓰레기를 배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듣기에 미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미처는 쉽게 말해서 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처. 그래서 생각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부정문, 못하다, 안하다 이런 부정 의미와 결합이 돼서 아직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미처 다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미처는 아직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이다는 사실 어려운 개념인데 구체적이다는 자세하다, 하나 설명해주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듣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가정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에는 환경보호협회 회장이신 김민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넘쳐나고 있는 쓰레기, 어떻게 하면 그 양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하기 앞서 왜 쓰레기 양을 줄여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쓰레기의 양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쓰레기를 매립할 땅이 부족하고요. 매립할 땅이 있어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해도
일부 쓰레기는 땅속에서 분해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유해 성분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배출한 쓰레기도 가능한 많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듣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번 가정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번을 봅시다. 다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국토가 좁아요. 그래서 매립할 땅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맞죠? 쓰레기를 태우면, 그러니까 소각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왜냐면 유해 물질, 유해 성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대화의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지막에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은 168페이지 읽기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읽기 어휘 보면서 비닐 쇼핑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비닐봉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비닐봉지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공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제공하다는 주다 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제공하다. 이 제공하다와 주다의 차이점은요. 주다는 그냥 물건을 주는 거고요. 제공하다는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는 거, 내놓는 것을 얘기할 때도 제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주다라고 하지 않고요. 유튜브 영상 수업을 제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한 번 더 매립 그리고 소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라는 것은 땅에 묻다, 소각이라는 말은 불로 태우다. 우리 듣기에서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매립을 하면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불로 태우면 연기가 나오는데요. 연기에서 유해 성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유해 성분을 좀 다른 말로 유해 물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매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매장과 비슷한 말은 가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세요, 가게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웃다, 하하하, 웃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헤헤헤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이건 웃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소리 말고 모양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웃는 거요. 이렇게 웃는 모양을 이야기할 때는요. 빙그레 웃다 라는 말이 있고요. 씩 또는 씩 웃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요. 방긋 웃다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모양 그리고 웃는 소리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영어인데요. 캠페인은 이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캠페인 어떻게 발음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렉시가 좀 알려주시고요. 캠페인은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캠페인 그러면 환경을 살립시다 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이라는 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읽기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5일은 비닐 쇼핑백이 없는 날. 4월 5일 환경을 생각하는 저희 가게는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이날 하루는 비닐 쇼핑백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에 매립한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 쇼핑백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500원을 돌려드립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면 5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방긋 웃도록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거죠? 자, 읽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가게에서 실천하는 캠페인은 무엇입니까?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캠페인입니다. 위에서 보면 비닐 쇼핑백 없는 날 캠페인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4월 5일 원래 식목일이죠. 식목일 4월 5일에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가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위에 세 번째 줄에 보면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죠. 가방이나 장바구니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4월 5일 식목일이라고 했죠. 4월 5일에 장바구니를 가져가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5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 좋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써보면 5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